오늘은 동양역술특강 7번째 시간으로 훈민정음 장명법 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훈민정음과 소리오행, 훈민정음과 획수, 성명 주역 해석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승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름 짓는 법, 장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품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떤 장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제품의 값어치에 비해서 한 10배 내지 20배 가치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품명이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이러한 그 장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중에서도 요새는 소리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TV라든지 이런 소리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리의 파동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한글의 이 훈민정음 장명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 또는 그 동아시아 문화, 우리의 문화의 그 중요성, 위대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훈민정음에 의한 장명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유무형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게 많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소리가 이치를 그대로 문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소리를.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굉장히 소리 그 글자 자체가 독창성 하면 여기에 이름 장동순 하면 이거 자체가 물리학의 F는 ma, 뉴턴의 제1법칙, 이 법칙,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석빙고, 1년 동안의 얼음을 저장하는 완벽한 얼음 저장고의 최적 설계. 포석정의 물기를 조금만 바꾸면은 그 물길의 저항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의 장근식 교수님이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석굴암, 1000년 동안 결로가 방지된 것, 결로가 생기지 않은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일제가 석굴암을 재발굴하고서 그 돌담을 갖다가 시멘 콘크리트를 발라버린 다음부터는 결로가 맺혀서 할 수 없이 그 벤틸레이션, 공기 조화의 방법을 써서 결로를 갖다 제거하는, 참 에밀레종, 완벽한 소리의 조화가 에밀레종이죠. 진천의 롱다리가 무너진 성수대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대청댐 같은데 하부 구조가 다 마모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미래 교역의 어떤 설계, 첨단 창의적인 설계의 어떤 그 사례를 갖다 보여주는 거 진천 롱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찬 음식 드는데 대청마루가 왜 시원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두는 완벽한 소각과 대기오염 제어공학의 이론을 구현한 거. 팔면대장경 판고가 이게 여러 가지 문틀이며 창호며, 그 다음에 북쪽 담과 남쪽 담의 높이가 2m, 1.2m인데 조금만 바꿔도 거기 있는 환기가 이게 원활치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아리, 우리나라의 그 김장떡 항아리,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한 어떤 계란 모양으로, 알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벽한 순환 이론을 담고 있는 것이 황금 분율로, 이것이 1.6대 1 해갖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만 이제 설명을 하려도 이것이 이제 따로 이제 한 강좌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한글. 여기 보면 이게 어디서 이제 여기 있는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보면은 2900 가운데에서 최고의 우수성. 왜 우수한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루 만에 깨쳤을 거, 우리 뿌리 깊은 나무에서 보면은 거기에 있는 하루 만에 깨치지 않았어요. 거기 나오는 한글을 모르는 일맥 무식한 우리의 민초들이. 근데 이것이 이제, 자,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 보면
쉽게 익히는 거야, 이게 지금.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열을 걸립니다.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글 2, 3일이면 깨우치잖아요, 이게. 문맹률이 1.7%인데, 미국의 문맹률이 20%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세종대왕님 덕분이죠. 대왕님 덕분이고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11,172가지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언어하고 중국의 언어는 3,400개밖에 소리를 갖다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문학적인 차이가 오다 보면 이틀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한글의 그 구성상의 그 조직을 보게 되면은 아음이나 설음은 혀의 움직임을 갖다가 본따서 그대로 움직임이 나오는 파동을 갖다가 글자화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리 이론 자체가 글자화가 된 거란 말이죠. 물리 파동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음소 문자를 해갖고서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기 못하는, 그리고 발음이 항상 또 일관성 있게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뭐 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처럼 뭐 아가 뭐 에이 뭐 이하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사람의 목적과, 그러니까 이게 창조됐다는 것에 또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또 그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뭐 유네스코 얘기 남의 얘기는 어떻게 저기 관계없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 스스로가 장명을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뭐예요? 10개의 모음과 10개의 자음. 음양과 오행이 모인 거예요, 음양과 오행. 중국어 400개, 일본어 300개. 이거는 뭐 벌써 문화의 수준에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음 형상이 발음의 구강을 닮았죠. 아설, 선추, 후음이 목구멍 소리는 목구멍의 모양. 그 다음에 치음은 이빨이 갈리는 모양. 그 다음에 아음은 어금니에서 길게 나오는 모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음은 어금니가 길다. 그럼 목 아니에요, 목. 긴 건 목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금니 쪽에서 길게 유체적으로 흘러나오는 모양을 갖다가 본다는 것이 아음. 그래서 아설, 순치, 후음인데 그건 또 나중에 세계 학술회에서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하자고 이제 그 제안을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마 히데키 교수라가 소리에서 문자를 만든 것이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혁명.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이 브레이픈 나무라든지 대왕 세종 뭐 갖다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혁명인 거예요, 혁명. 그 당시에 어떤 채말리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양심적인 학자인데, 학자들이 어떤 기득권의 어떤 정보의 독점을 위해서 한글을 만드는 것을, 민초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했다고요. 그때가. 왕조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혁명이라고, 이게 지금. 한글 자체는 그 자체가 물리적.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영어로 바이러스라고 쓰면은 이게 별거 아니라, 이게. 그래서 한국말로 바이러스라고 쓰면은 이게 이제 토고, 이게 수고, 이게 화고, 이게 금이라 토수화금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토가 물기를 막고 물길이 불을 끄고 불이 쇠를 녹이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다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공격성을 가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바이러스를 갖다가 가장 공격적인 생명체 이렇게 나와요. 한글을 바이러스를 딱 보면 이게 너무 이게 세다, 공격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름을 갖다가 만약에 바이러스라고 지으면은 우리 이름풀이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사람은 이게 하도 공격적인 사람이라 이게 그 사람은 옆에 가기가 겁날 정도로 공격적인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그래서 파동에너지. 이 파동에너지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글자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게 한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이 어느 정도 보이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파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물이에요, 물. 물에다가 각종 다양한 파동을 줬을 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야? 소리, 파동, 이거는 진동, 이거는 창조라는 거죠. 창조적인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어떠한 그 파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틀려지고 창조적인 어떠한 그런 인생을 창조하느냐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게 많은 시가 되고, 이거 아시죠? 이름에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진동이, 파동이 있어서 이게 창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슬픈 곡을 들으면 인생이 슬퍼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슬픈 인생의 팔자를 타고 난 사람은 슬픈 곡을 좋아해요. 슬픈 곡을 근데 너무 탐닉하다 보면 진짜 슬픈 인생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인생을 타고 났을수록 더 기쁜 곡을 갖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운명이라는 것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그 사람의 내재된 속성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기상 516기 할 때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속성을 갖다 좋아하게 된다고요. 슬픈 운명이면 슬픈 얘기들을. 그럴수록 자기 운명을 알고서 이걸 갖다 기쁜 쪽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기쁜 쪽으로, 그 다음에 노래도 기쁜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진짜로 가는 겁니다.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배호, 이러면 진짜로 죽는 겁니다. 이게 타타타라는 노래가 양인자 씨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갖다가 가사를 줬는데, 이게 안빈낙도 하는 노래요. 오탐도를 딛고서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살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타타를 갖다가 이 부른 가수가 이거 하나밖에 히트가 안 돼요. 오탐을 밟고서 이게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는 가사에 이거가 히트 쳤는데, 그 다음에 이게 히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개똥벌레? 어떤 교수님이 개똥벌레가 18번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개똥벌레. 마음을 열어봐도 친구가 없네. 그 개똥벌레. 외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혼자 생맥주 마셔요. 그 교수님.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송대관 씨 쨍하고 했들날 하나도 없이 첫 편장 들고 서울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새빵살이 전전하고 맨날 쨍하고 했들날 하고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다 견지하게 되면 진짜 뜨는 겁니다. 이게 뜨는 거예요. 진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를 원한다. 원투 모니. 돈을 원하는 건 원투 모니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을 갖다가 많이 가진 것처럼 풍요로운 마음 자세를 갖다가 견지하면 돈이 오는데, 돈이 없어서 항상 천전극응하면서 돈 벌고 싶다 그러면 이 원투라는 게 뭐예요? 원팅, 부족하냐 부족한. 그래서 돈 벌어야지 하면 이게 돈 항상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그 염원을 할 때도 자기 내면의 상태가 진짜로 충실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게 풍요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만들지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내면하고 틀리게 지기면은 우리의 신은 내면의 얘기를 들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고, 철없는 안에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없는 안에 이딴 노래만 부르게 되면은 이게 진짜 대책이 없는 게. 그래서 차라리 이게 새마을 노래 이런 것이 나은 겁니다. 이게 잘 산다, 이게. 킬리만자로의 표범, 21세기가 나를 원한다. 이런 노래 아니에요, 이게. 그래, 이게 진짜 이런 노래는 괜찮은 겁니다, 이게. 산장의 여인. 이게 이 산장의 여인을 부른 그 가수가 굉장히 말년이 안 좋았는데, 이 진짜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이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싱글스, 결혼 못하는 남자. 여기에 출연했던 그 여배우, 탤런트들은 이게 조금 그러한 어떤 미래를 갖다가 시사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불러대면은 그런 노래에 따라서 그러한 인생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것도 마찬가지라. 이름도. 이름을 슬픈 이름을 지어놓고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보면은 그 정인지가 쓴 거죠. 천지지도 일 음양 오행이 사. 하늘에는 천지에는 오직 하나의 도가 있으니 이것이 음양 오행일 뿐이다. 딱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의 이치에 맞춰서 우리가 뭐를 줘요? 이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오. 아음, 기역, 키역, 쌍기역, 기역. 어금니가 갈리잖아요. 기역. 어금니에서 나잖아요. 어금니가 길다. 어금니가 어긋나면서 길다. 길다. 긴 얼굴, 목형, 간이 좋다. 황제내경에 보면은 이게 소두면장 이렇게 나왔어요. 오행 체질로. 간이 큰 사람을. 얼굴이 길다 이렇게. 어금니는 서로 어긋나고 길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리가 어긋나면서 길게 뽑아져 나오는 소리가 난다고요. 이게 아음인 거예요. 길게 뽑아져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목기 아니에요. 목기. 이게 목기. 부드러운 기운, 착한 기운.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 전진하는 기운. 그래서 기역이나 키역이나 이런 걸로 쓰면은 뭐예요? 전진, 나가는 기운이라고요. 코카콜라. 해보세요. 코카콜, 전진 액센트, 전진 더 액센트. 라는 뭐예요? 이거는 화인데, 전진에다가 탄산수가 팍 터지는 거. 화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금니에서 어긋나면서 긴 어금니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거기서 바람이 쭉 뽑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길게.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기운이. 이게 잘 들으세요. 설,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리을, 티귿. 다 뭐가 움직여요? 혀가 다 움직이잖아요. 혀. 모두 다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는 뭐예요? 입안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날름날름거리는 게 예의동. 날카롭지만 날카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이글이글 화로 타오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예의동이에요. 그래서 혀가 움직여서 소리를 파동을 내게 되면 이게 다 불소리가 나는 거라고. 이게 강력하게 불이 붙듯이 퍼지는 소리가 나. 그럼 이 화의 소리가 정열적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로호. 이게 다 정열적으로 올라가는 나로. 좀 성공해야 될 텐데. 나로호 뭐 이런 거. 정열적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은, 디귿, 리을. 이게 정열적 티귿. 그 다음에 미음, 디읍, 피읍. 다 입술이 움직이죠. 입술은 뭐예요? 살이죠. 살은 토가 뭉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모나서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입술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걸 전부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비읍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순음이죠. 순음. 입술이 움직여서 입술이 병 나면은 뭐를 먹어요? 꿀물을 먹죠. 그렇죠? 입병 꿀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음, 비읍, 피읍은 뭐예요? 이 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훈민정음에 세종대왕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건데 세상에 나가보면 장명학 하는 데는 다 이걸 갖다가 수로 했어요. 수로. 잠깐 다시. 세상에 나가면 이걸 갖다가 수로 해서 이름을 짓고 있으니 전혀 거꾸로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내니 이거 아까웠다 이거죠. 이거는. 이게 토라고요. 토. 절대 수가 아니고 수로 하면은 이 발음 오행으로 본 수많은 파동에 의한 그 의미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 딱 하면 이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수예요. 수. 이게 토라고요. 토. 그 무리를 흘러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 막았잖아요. 사대강 사업하면서 보로, 댐이나 보로. 토,
토. 다 이게 돼.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이 뭐예요? 토. 시읒, 지읒, 치읒 하면 이빨이 갈리잖아. 이빨이. 시읒, 지읒, 치읒. 그 이빨이 갈리는 소리 치음이라고 해요. 강하면서도 끊어진다. 그 다음에 이응, 히읗 해보세요. 목구멍에서 올라오잖아요. 이응, 히읗은 뭐예요? 후다, 후. 후. 목구멍에서 저 신장 방광의 숙이 아니었어요? 목구멍에 울려서 나오는 소리예요. 목구멍이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이은은 목 안에 깊은 곳이 젖어 있다. 이게 그 물기죠, 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기억이 목, 설, 순, 치, 후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상생, 상극, 이것만 오행의 상생, 상극만 알면은 기본적으로 이름 짓는 것은, 이름을 보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